반갑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랑 같이요, NCS 공개 예제 특강을 진행할 강사 박민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문각이라는 큰 사이트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공개 예제 특강에 오셨고요. 저는요, 이걸 2강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요, 조금 제가 생각하는 수업 방향을 좀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들 지금 제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은요, 아마도요,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요, 다 일정 수준에 다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요, 이 공개 예제가 다 해설까지 다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모든 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드리는 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그죠? 시간처럼 소중한 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공개 예제 특강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발표한 공개 예제 중에서요,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나요? 아니면 최근에 출제 경향이 굉장히 비슷한 유형들, 그런 유형 위주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요. 저는요, 물론 이제 문제만 풀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시험 출제되는지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NCS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NCS 직업 기초 평가에 대한 그런 간략한 소개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가시죠. 먼저요,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건 공개 예제 특강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개 예제는요,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에 대한 공개 예제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에 대한 10개 항목에 대한, 즉 10개 영역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실 건데요. 먼저 10가지 영역은 어떤 영역을 평가하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 순위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율관리 능력, 자원관리,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의 능력, 직업윤리 이렇게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 잘 읽나요?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먼저 노란색으로 친 거 있잖아요.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노란색으로 칠한 건 뭐냐면요, 최근 공공기관에서 대부분 채택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즉 NC에서 직업 기초능 평가를 볼 때요, 총 10가지 영역 중에서요, 이 노란색으로 칠한 거 하나, 둘, 셋, 넷, 즉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은요, 거의 다 채택을 해서요,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됐고요. 그 다음이요, 여기 제가 이 분홍색으로 칠한 게 있거든요. 이거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의 능력인데요. 이거는요, 때에 따라서 뭐 이거 다음으로 많이 채택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실 때요, 우리는요, 중요도를 따진다면요, 노란색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분홍색 이걸 하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특히요, 정보나 기술 능력 같은 경우는요, 이공계 학생들한테 조금 더 많이 특화된 그런 영역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 있잖아요. 자기관리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이나 직업 윤리는요, 인성검사 형태로 출제가 되거나요, 아니면 NCS 학습 모듈에는 그 내용을 조금 물어보는 그런 NCS 직무형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얀색으로 한번 처리해 봤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결론을 내면은요, 총 10가지 영역 중에서요, 즉 4개에서 6개 영역 중심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걸 먼저 기억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됐고요. 전체 골격은 잡아봤고요. 이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기존 인적성과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보시면은요, 의사소통 능력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뭐 수능으로 생각하면 비문학 지문이라 그럴까? 그럼 비문학 지문, 즉 뭐 예상되는 독자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주제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뭐 제목을 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하게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오탈자 찾는 것도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 공개 예제는 그 문제가 없어요. 뭐 다른 공개 예제는 있는데요, 오탈자 찾는 문제도 나와요. 그건 뭐냐면 눈 있냐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인데요, 이거 지문 내에는 특헝이라고 쓴 거야. 이렇게 뭐 이런 걸 찾는 뭐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이게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요.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 수리 능력은요, 수출이 뭐 이런 거 있죠. 1, 3, 5, 7 다음 숫자 뭐야? 9잖아요. 그죠? 더하기 2씩 진행되는 그런 수니까요. 그죠? 뭐 수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 수출이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거리 속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정식, 부등식 그런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중학교 때 배우셨던 그런 지식을 이용한 응용식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제일 핫한 거죠. 자료 해석이 출제가 돼요. 제가 이 별표 친 이유가 있어요. 왜 별표 쳤냐면은요, 여러분들이요, NCS 직업 기초능 평가 시험을 보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자료 해석이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만큼요, 자료 해석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오케이, 꼭 기억하시죠. 제가요, 이 문제도 오늘 풀어드릴 거예요. 오케이, 가보시죠. 그 다음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여기 공개 예제는요, 명제나 논리 게임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쪽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요. 명제는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뭐 갑이 날면 내가 아파, 내가 아프면 엄마가 슬퍼해. 그럼 갑이 날면 엄마가 슬퍼하는 거죠. 이런 3단 논법, 이런 관련된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갑을병정 4사람이 있는데 꽃병을 깼대요. 근데 갑이 거짓말 한대. 을은 내가 거짓말 안 했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꽃병 깬 사람 누구? 이런 거 찾는 거 있잖아요. 이런 논리 게임도 출제가 된다고요. 그리고요, 어떤 상황에 주어지고요, 그 상황을
빗대어서 어떤 상황에 대한 룰이 정해지거든요. 그 룰을 빗대어서 다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거든요. 뭐 정보 추론과 비슷한 그런 형태인데요. 그런 문제는 제가 오늘 다뤄드릴 거예요. 오케이. 자, 간략적으로 소개를 드려보고 있어요. 자,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까지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자, 자기관리 능력은요. NCS 학습 모듈이라는 게 있거든요.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 학습 모듈이 있어요. 교수자용이 있고 뭐 학습자용이 있는데요. 둘 다 어떤 거 다운로드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 내용 중에 보시면은 자기관리 능력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그 지식을 조금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요거 출제보다는요. 인성검사형태로 주로 출제가 돼요. 오케이,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관리인데요. 요즘 제일 핫한 것 같아요. 요즘 제일 핫한 부분이고요. 제가 수리 능력과 비슷하게 자료석적인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관리라든지 물적 자원 관리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돼서 자료 해석 및 아니면 정보 추론 형태로 출제가 돼요. 제가 이건요 공개제 특강 때 제가 한 문제씩 풀어드릴게요.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직무형이나 아니면 인성관성도 출제가 되더라 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보기술 조직의 능력은요.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거 그 다음으로 출제가 많이 된다 그랬죠. 정보력 같은 경우는요. 뭐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이렇게 그 재고 코드 같은 게 주어져. 재고 코드 같은 게 주어지는데요. 뭐 숫자, 그다음에 뭐 영문자, 그다음에 숫자 뭐 이런 걸로 주어지고요. 이걸 이제 각각의 선택지에서 찾아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이걸 제가 지각이라고 명칭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코딩 문제가 있어요. 그 제가 오늘 풀어드릴 건데요. 그 코딩을요 잘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추리를 해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제가 도식 추리라고 써놨는데 그건 제가 예제 특강 때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술 능력은요, 뭐 이런 건 나와요. 어떤 뭐 상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주어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사기가 이렇게 주어져요. 복사기. 그다음에 여기에 매뉴얼이 이렇게 있어. 그 매뉴얼을 통해서요, 이 매뉴얼에 대한 사용법을요, 이 선택지에서 물어보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단순하게 이런 것도 나와요. 어떤 뭐 이런 뭐 삼각형 같은 버튼이 있어. 근데 이게요, 뭐 180도로 회전된대. 회전될 때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건 회전 안 되고, 이건 회전되고. 그때 어떤 버튼 눌렀냐,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뭐 그런 형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직의 능력은요,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요즘. 요즘 트렌드는요, 회사에 대한 그런 걸 물어봐요. 회사에 대한 그런 일반 상식을 물어보거나요. 아니면은 최근에 이슈되는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 최근 시사와 관련된 그런 것들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이제 오늘 문제 풀어볼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가시면은 결제를 받으시거든요. 그 결제 라인을 타요, 이렇게. 결제 라인을 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그럼 너무 못 그렸네. 여기에 기한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과장이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한 명씩 이제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결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전결이라는 것도 있고요. 전결이 뭐냐면은요, 지금 최고 결제권자 대신해서 그 결제하는 사람을 이제 전결자라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도 물어봐요. 그런 사항들을 물어보고서 이제 어디까지 결제를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이제 특강 때 다뤄드릴게요. 뭐 이런 문제가 출제되든지 이런 정보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의 능력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된다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직업 윤리는 제가 자기관리 능력과 대인관리 능력과 마찬가지로요. 직무형 또는 인성검사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됐고요. 자, 이제 직업 기초능 평가의 출제 형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공개 예제는요, 사지선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꼭 사지선다로 나오지는 않아요. 사지선다뿐만 아니라요, 주로 오지선다로 나오고요. 요즘의 트렌드는요, 공개 예제는 사지선다로 나왔지만 요즘 그 출제된 그런 형태는 오지선다예요. 오지선다로 주로 출제가 되고요. 최근에는요, 삼지선다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사지선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공개제 특강이 여기 제가 사지선다를 다뤄드린다 그래서 사지선다만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몇 문항 정도 출제가 되냐면은요, 50문항에서 60문제짜리, 즉 50분에 70분을 줘서 50문항에서 60문제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은요, 100분에서 110분을 줘서요, 100문제에서 120문항짜리가 있어요. 오케이, 이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근데 또 특이하게요. 각 영역별로 출제되기도 해요. 뭐 어떻게 출제되냐면 이렇게 출제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정보 능력을 어떤 공공기관에서 채택했다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은요, 먼저 의사소통 한 20문제 나눠줘요. 풀어? 그리고 쫙 걷어요. 그 다음에요, 수리 능력 한 15개 나눠줘요. 풀어? 그리고 쫙 걷어요. 그 다음에요, 문제 해결 능력 한 20개 나눠주고요. 풀어? 그리고 쫙 걷어요. 그리고요, 자원관리 능력, 정보관리 능력 각각 10개씩 나눠주면서 풀어? 그리고 싹 다 걷는다고. 이렇게 각 영역별로 문제 출제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치르기도 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 문제 출제 형태까지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뭘 정리할 거냐면요. 이런 거 말씀드려 보고자 하거든요. 대체 NCS 직업 기준을 평가의 출제 유형은 어떤데? 라고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NCS 인적성형, 그다음에 직무형, 아니면은 직업 수행력 평가가 플러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아직 뭔지 모를 수 있거든요. 제가 먼저 말하는 NCS 인적성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기존 인적성에다가요. 직무적인 요소를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 문제를 풀면은요. 새롭기는 한데 풀어봤던 느낌일 거예요. 이런 걸 제가 인적성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문제 풀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직무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 인적성에는 없던 그런 형태예요. 이거는 순전히 NCS 학습 모듈에 있는 그런 학습 사항을 조금 공부하셔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제가 직무형이라고 명칭했고요. 이런 것들도 출제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이요. 직업 수행 능력 평가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또 조금 시험을 치는 데가 있거든요.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NCS 인적성형과요, 이 직무형을요, 정말로 절묘하게 잘 결합했는데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직업 수행 능력 평가라 그래가지고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본 건데요. 별거 없어요. 이거 두 개 섞어서 좀 난이도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요, 제가 아까 이 자기관리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과 직업윤리 있어서는 제가 인성검사 형태로 출제가 되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경우 되게 웃겼어요. NCS 직업 기초의 평가라 그래 놓고서는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왔어. 그냥 인성검사 형태로 시험을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시험 형태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이 각 영역별로 제가 한 2문제 정도 풀어드릴 거예요. 이 하얀색 칠한 부분 있잖아요. 자기관리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과 직업윤리는요. 공개 예제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다뤄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나머지 영역들은 제가 2개에서 아니면 1문제 정도 거의 2개씩 다뤄드릴 거예요. 2문제 정도씩 다뤄드리면서요. 제가 유형별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전혀 칠판 지우고요. 이제 문제풀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사소통 능력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뤄드릴 문제는요. 8번 문제예요. 자, 피셨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가보시죠. 의사소통 능력 문제고요. 하위 영역은 언어 구사 능력이고 난이도는 하네요. 8번 문제예요. 가보겠습니다. 저는요. 설명을 이제 이렇게 드려보고자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드려보고자 하거든요. 문제 풀 때요. 제가 최대한 시험장 마인드에 가깝게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즉 뭐냐면 가장 효율성 있는 수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요. 의사소통력을 수업하려면은요. 여러 가지 지식을 알려드릴 게 많아요. 독해법도 알려드려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논리관계도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그건 다 집어치우고요.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요. 지금은요.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면 시험을 조금 더 잘 볼지 그리고 NCS가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걸 말씀드려 볼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요. 먼저 문제는 읽을 거예요. 문제 제가 안 적어놨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슬라이드가 조금 이제 그럼 안 이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자, 문제는 여러분 다 교재 가지고 계시니까 문제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아래의 수칙을 토대로 기계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작업자에게 K가 경고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저는요 항상 이렇게 풀어요. 옳지 않은 것이라 그러면 전 X표 쳐요. 왜냐면 여러분들은요 100문제에서 120문제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 가능성 상당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있어서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혼재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옳은 것, 옳지 않은 건 굉장히 알기보다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런 헷갈림 방지하기 위해서요. 옳지 않은 것이라면 그냥 X표 치시고요. 옳은 것이라면 동그라미 치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요. 선택지부터 읽어요. 그러고 나서 역으로 자료를 볼 거거든요. 그게 더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NCS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NCS 의사소통력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꼭 이걸 퍼펙트하게 독해하거나 이 내용들을 확실히 인지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요. 거의 출제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인지하시고요. 제발 선택지부터 읽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가보시죠. 1번. 중량물을 적재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저는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도 되게 좋아 보이지만 제 생각엔 이 중량물이라는 키워드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 내에서 중량물을 찾아볼 거예요.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먼저 보이네요. 봤더니 중량물을 적재할 때는 편화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이나 중량물을 적재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즉 경고할 내용으로 옳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과는 상관없어요.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게요. 화물이 낙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로프를 풀다는 거니까 전 여기 키워드를 봤어요.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적자의 화물이 낙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해당 작업을 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고할 내용으로 맞습니다. 오케이. 된 것 같고요. 어이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공정구역 내에서는요. 절대 뛰지 말고 뒤를 살피면서 보행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정구역 내라 그랬으니까 여기 공정구역이 있겠습니다. 공정구역 내에서는 긴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뛰어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긴급할 땐 뛰어도 된다는 것이지요. 맞죠? 그러면 경고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네요. 되셨죠? 다음 몇 번이지요? 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준비해 왔어요. 오케이 됐어요. 4번도 읽어드릴게요. 중량물을
운반 시 사용하는 로프의 밧줄 가닥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밧줄 가닥이니까요. 여기에 있네요. 그죠? 자, 중량을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로프는요. 밧줄 가닥에 절단되거나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게 옳은 경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제발요. 저처럼 이렇게 푸시죠. 이런 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전혀 쓸데없는 그런 정보였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거 됐고요. 이제 저는요.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9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의사소통 능력 문제예요. 자, 실은 살짝 NG가 나서 조금 어색하네. 원래 의사소통 능력은 한 번에 찍으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됐습니다. 가보시죠. 9번 문항이고요. 저는 9번 문항이요. 세트형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첫 번째 문제만 풀어드릴게요. 오케이. 의사소통 능력 문제이고 문서 이해 능력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요. 이제 문제만 적어놨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슬라이드를 다 띄워놓으려고 그랬더니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 저랑 같이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H의 온라인 판매 담당 사원 A씨는요. 규정 약관을 바탕으로 한 고객 응대와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본사에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대요. 아래 약관을 읽고 이어진 문제에 응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오케이. 근데 여기 약관이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요. 제가 앞에 문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약관 다 읽으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문제 보시면서요. 문제 보시면서 약관, 필요한 약관은 키워드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발 부탁이에요. 이렇게 푸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조금 그게 불편하시더라도요. NCS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요, 이 약관에 해당된 이런 문제는요, 요즘 NCS 직업진흥 평가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최근에는요, 건강보험공단 뭐 이런 그 공공기관이요 시험을 치렀거든요. 거기에도요 굉장히 많은 약관들이 나왔어요. 즉 건강보험공단 관련된 약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학습을 할 때요 물론 이제 약관 같은 걸 미리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 시험을 치실 거야.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약관을 만약에 좀 알고 가시면 좀 유리할 수 있겠죠. 에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요 우리 문제 푸는 습관을 더 기르시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 많은 약관을 다 읽어볼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요. 그걸 알아봐야 크게 별로 도움될 것 같지는 않고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 크리티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능력을 기르시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제를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서 선택지를 이용해서 즉 여기에 대한 선택지 내에서 키워드를 찾아서요 자료를 역으로 쏴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읽어볼게요. A씨는 규정 약관을 바탕으로 온라인 질문 응답 게시판에 올라온 고객의 질문에 질의에 응답하려고 한다. 반면 다시요 답변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역시 X표 쳤어요. 그죠? 오케이. 저는요, 이거 좀 다르게 풀어볼게요. 전 뭐 선택지를 다 분석해 드릴 마음은 없고요. 제 나름대로 푸는 방법들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키워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잘 보이냐면요. 숫자가 잘 보여요. 숫자가 잘 보인다고. 그래서 저는요, 숫자부터 찾아볼 거예요. 제발요, 생각을요, 1번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되게 어리숙한 방법이 없어요. 적성적으로 빨리 풀어야 된다니까요. 숫자가 너무 잘 보인다는 말이죠. 전 여기 봤더니요. 2, 3, 1 이거 잘 보이고요. 또요. 2, 5, 1 이런 거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이것부터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이 선택지부터 걸러 나가겠다. 우리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요. 하나라도 옳지 않은 거 걸리면 그게 답인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볼 건데 전 이것도 찾아볼게요. 이게 답이거든요. 실은. 자, 볼까요? 여기요. 전국 2, 5일 소요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2, 5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셔야 돼요. 되셨죠? 찾았습니까? 오케이, 보시죠. 온라인 구매 주요 약관이 나와 있고요. 제13조의 배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요. 일반 택배 나와 있고요. 주문일, 공휴일 제외 이렇게 나와 있고 전국 2일에서 5일 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일, 5일이 있거든요. 잘 맞죠? 찾으셨죠? 그런데 도서 지역일 경우 2, 3일이 추가됩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오케이, 된 것 같아요. 봤더니요. 우리는 제품에 대한 배송 기간은 전국 2, 5일 소요될 예정이다. 이거 맞거든요. 그런데 도서 지역일 경우는 며칠이 추가된대요. 2일에서 3일이 추가가 된대요. 잘 맞죠? 그런데요. 제주도는 도서 지역 아니에요? 그죠? 제주도가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주문하라고 하는데요. 배송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일, 5일이 소요되는 거 아니라고요. 2, 3일이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들었죠? 옳지 않은 거예요. 단 몇 번이죠? 그래서 4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NCS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NCS는요. 여지껏 출제됐던 의사통역을 잘 보잖아요. 잘 분석해 보면은요. 이런 숫자 내에서요. 굉장히 답을 많이 걸어놔요. 일부러 이렇게 놓는 거야. 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회사에 취직하시면은요.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할 텐데요. 검토를 우직하게 찾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요. 주요 키워드를 잡아서 빨리빨리 찾아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그죠? 그런 취지에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꼭 제발 이렇게 푸시지요. 오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한번 찾아드릴까요? 이건 어디에 있냐면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중에서요, 그 제14조 반품 환불 취소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요, 3번 시즌 오버로 인해 재판매하기에 상품비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요, 무통장 및 실시간 계좌 입금의 경우 반품 상품의 확인 후 2, 3일 내에 해당 입금 계좌로 환불 처리합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요, 상품 확인이 되면 영업이 2, 3일 내에 입금된 계좌로 환불 처리될 예정입니다. 라는 게 맞는 내용이라고요. 읽어보시면. 되시겠죠? 오케이. 이거 선택하시고 이거 두 개 검토하시고 나머지 거 검토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요. 나머지 것들 다 맞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만 설명해도 되겠죠? 자, 의사소통 능력을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문제는요, 이런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독해를 잘하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돼요. 그런데요, 문제 푸는 방법을 NCS는 바꾸셔야 돼. 어떻게 하시겠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주어지거든요. 약관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문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요, 일치 불일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주제 같은 것도 나오지만 뭐 주제 문제는 제가 이번 시간에 다뤄드리지 않고요. 일치 불일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푸신다? 제발 문제부터 읽으시고요. 역으로 그 자료를 쏴보겠다.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시는 게 의사소통 능력을 대비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고요. 전 지우고 수리 능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리 능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능력은요, 뭐 출제되는 영역이 실은 수출이도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공개된 수출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략하고요. 나머지 있는 영역들, 응용수리 부분과 자료석 부분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먼저요, 응용수리 부분인데요. 조금 달라요, 기존과는. 답이 나와 있네. 자, 됐어요. 자, 이 조금 달라요, 기존과는. 기존에는요, 실은 뭐 철수 영위가 있고, 뭐 시간 얼마, 뭐 몇 시간 만에 뭐 몇 킬로를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는데요. 이 NCS스러운 거는요, 조금 상황을요, 좀 직무 상황에 맞춰서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 문제도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 중간중간에 좀 함정도 내는 경향이 있고요. 오케이, 그거 차근차근 말씀드리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가보시죠. 귀하는 세계시에 있는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대외비 문서로 오늘 중 도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대요. 귀하는 바쁜 관계로 터미널로 가서 고속버스 화물 택배로 정확히 같은 시각에 3개 지역본부로 내려 보내려고 한대요. 안내 오는 게 문의했더니 3개시로 가는 고속버스는 5분 전이나 9시에 동시에 출발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분 전이나 9시에 출발했대요. 그러면 지금은 몇 시인가요? 지금은 9시 5분이죠. 그죠? 이것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죠? 아, 잠깐만. 제가 페이지 번호 다시요. 문항 번호 말씀 안 드렸네요. 여기다 제가 써놨죠? 그죠? 잘 보시면 돼요. 11번 문제예요. 난이도는 중이네요. 오케이. 배차 간격이 각각 15분, 9분, 12분이라고 한대요. 화물 택배를 의뢰하는 업무는요, 10분이면 끝낼 수 있대요. 귀하는 늦어도 몇 시까지 터미널 도착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됐죠? 배차 간격이 각각 15분, 9분, 12분이기 때문에요. 3개 도시에 한 번에 대비 업무를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비를 전달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그죠? 다시요. 대비 업무를 전달하는데 대비 문서를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개 배차 간격이요, 공통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15분, 9분, 12분에 뭘 구하셔야 되겠어요? 잘하셨어요. 최종배수를 구해야 된다. 오케이. 그럼 최종배수 구해보시죠. 15고요. 9고요. 12예요. 물론요, 뭐 3 곱하기 5, 3 곱하기 3, 3 곱하기 4로 써서 최종배수 수로 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통적으로 푸시죠. 자, 3이라는 약수를 가지니까요. 5고요, 3이고요, 4예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계산요. 5 곱하기 4 하면 20이고요. 3 곱하기 3은 9니까 180이네요. 즉 180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180분, 즉 3시간 뒤가 되면은요. 3개의 도시로 떠나는 그 버스가요. 동시에 출발할 수 있어요. 고속버스가.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요. 총 걸린 시간은, 다시요. 총 3시간 뛴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업무 차는데 몇 분 걸린다 그랬죠? 10분 걸린다 그랬죠? 그러면 몇 시까지 도착해야 돼요? 잘하셨어요. 12시 10분 전까지 도착해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몇 번이죠?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80분이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잖아요. 1시간이 60분이니까. 되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예,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풀어드릴 문제는요, 수리 능력 15번 문제예요. 난이도 상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보시죠. A씨는 시내 공용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주차 수용 가능한 자동차와 시간을 계산하면 업무의 효율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아래 그림을 보고 룸에 답하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계속 읽어보시죠. 주차장에 차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과 입주차 조건인데요. 주차장은요, 총 주차 가능한 자동차 수가 100대예요. 그 다음이요, 주차장의 차량은요, 4분의 1대 출차가 되고요. 주차장의 3분의 2대가 입차가 되거든요. 오케이. 현재 시간 오후 2시 5분에요. 주차장에 차가 1대 나가고 2대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주차장에는요, 총 78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대요. 오케이.
이게 좀 어떤 상황이죠? 한 대 나가고 좀 두 대가 들어온 상황이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졌네요. 출차와 입차가 동시에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오케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주차장에 100대의 차가 다 들어오는 시간은 언제인지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대가 있는 거죠? 78대가 있고요. 몇 대가 더 들어와야 돼요? 22대가 더 들어와야 돼요. 근데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요. 4분마다 한 대가 나가고 3분마다 두 대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차장은 계속 차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럼 상황을 보기 위해서요. 한번 몇 분인지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기준이 먼저 잡혔어요. 2시 5분에 주차장에 차가 한 대가 나오고 두 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동시 동작이 일어난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3분 뒤, 4분 뒤를 한번 조사해 보겠다고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해보시죠. 먼저요. 3분 뒤를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몇 분 보셔야 되죠? 4분 보셔야죠. 그 다음 몇 분 보셔야 돼요? 6분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몇 분 보셔야 돼요? 8분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몇 분 보셔야 돼요? 9분 보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3분, 3분이니까 4분, 4분이고 그 다음 몇 분이죠? 12분인데요. 이건 제가 색깔을 다르게 쓰겠습니다. 왜 그렇죠? 12분은요. 동시 동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죠? 동시 동작은 어디서 한번 이루어졌어요? 2시 5분에 한번 이루어졌거든요. 그죠? 근데요. 12분이 됐을 때요. 동시 동작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몇 분이 되겠어요? 15분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요. 여기는 3분 뒤와 똑같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 한 주기 텀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계산해 보시죠. 3분마다 몇 대가 들어온다고? 두 대가 들어오니까 플러스 2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4분마다 한 대가 나가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쓸까요? 나가는 걸 마이너스, 들어온 걸 제가 플러스라고 써볼게요. 여기 얼마죠? 플러스 2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얼마예요? 여기 플러스 2예요. 3분마다 나 플러스 2고요. 4분마다 마이너스 1이에요. 12분은 어떻게 되나요? 12분은요. 제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쓸게요. 12분은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라는 거죠? 플러스 1이라는 거죠. 잘 맞죠? 그러면은요. 총 12분 동안은요. 총 12분 동안은요. 계산해 볼게요.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고요. 여기 플러스 1이고요. 여기 얼마죠? 여기까지가 플러스 2고요. 여기 플러스 3이니까 얼마죠? 플러스 5예요. 즉 12분 동안은요. 즉 5대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잘 맞죠? 그러면은요. 우리는 22대가 필요해요. 그러면 먼저 12분마다 5대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러면 먼저 20대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곱하기 4를 하면 몇 분이 되는 거죠? 48분이 되고요. 48분이 지나면 총 곱하기 4를 한 거니까 몇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플러스 20분. 즉 20대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20분이 들어왔어. 그러면은요. 계산 한번 잘해 보시지요. 20분이 들어왔어. 그 다음은요. 몇 대가 더 들어와야 되는 거죠? 2대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48분 됐을 때는 여기와 똑같은 과정이거든요. 12분 상황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죠? 몇 분이 또 지나야 되겠습니까? 3분이 지나야 되죠. 즉 여기다가 3분이 지나야지만 몇 대가 들어올 거예요? 잘하셨어요. 2대가 또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서 몇 대가 되는 거죠? 예. 22대가 들어오는 게 되는 것이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총 몇 분이죠? 48분에다가요. 몇 분을 되네? 3분을 더해야 되니까 51분이네요. 그죠? 오케이. 51분인데요. 현재 시간이 몇 시죠? 2시 5분이니까 여기다 51분을 더했으니까 총 몇 분? 2시 56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조금은 까다로우시는 문제죠. 그죠? 문제를 잘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조금 달라요. 그전 응용수랑 조금 다르다고요. 느낌상도 좀 다르고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런 최종배수 이용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되었습니까? 오케이. 전 지우고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풀 문제는요. 19번 문제예요. 자료 해석과 관련된 그런 문제네요. 도표 분석 능력이고 난이도는 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계산할 게 있거든요. 저랑 같이 차근차근 해보시죠. 물론 이제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뭐 다음 기회에 해드리고요. 먼저 이 문제에 한해서 빨리 푸는 방법만 말씀드려 볼게요. 가보시죠. 어느 날 팀장이 아래의 자료를 던져주며 이번에 회사에서 전략사업으로 자동차 부품 시범 판매점 직접 운영해 보기로 했다며 일단 자동차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 도시에 판매점을 둬야겠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오케이. 자동차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 도시에 판매점을 둬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음 중 귀하는 후보 도시를 어떻게 추천하는가라는 거예요. 되셨죠? 선택지부터 읽어보시는 거예요. 실행요 선택지 읽어보면서 그냥 전 답 찾았거든요. 1번 볼게요. 무조건 인구가 많은 A, B, C, D 순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요. 각 도시별 인구수가 나와 있고요. 도로 연장이 나와 있고 자동차 대수가 나와 있는데 1000명당 자동차 대수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요. 각각의 도시의 그 자동차 대수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1000명당 자동차 대수가 나왔으니까 그럼 1명당 자동차 대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뭐 하시면 되죠? A 도시의 인구수를 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다시요. A 도시만 예를 들어보면 다시 A 도시에
예를 들어 보면은요. 한 명당 자동차 대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108만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있는 건 이런 거거든요. 만 명이니까 일십 몇 점, 만, 10만, 100만이에요. 그래서 108만이거든요. 이거는요. 75만, 이거는 53만, 이건 40만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한 명당 대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인구수를 곱하면 즉 각 도시에 해당하는 자동차 대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가 무조건 많다. 이건 잘못됐고. 그 다음에 2번 결국 1000명 자동차 대수가 많아. 이것도 잘못됐고요. 4번은 도로가 잘 정비되는 CC. 도로 연장이 길다. 이거 아니죠. 그죠? 이건 상관도 없는 이거. 답 3번이죠. 그냥. 다른 것들이 안 맞으니까. 우리 추천해야 되는 거 옳은 거 찾는 거니까. 그죠? 답은 3번인데 이제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요. 수에 대한 그 대소 비교를 좀 한번 해보려고요. 한번 해보시죠. 먼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한 명당 자동차 대수를 구해보려고요. 자동차 대수요. 오케이. 됐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먼저? 205를 1000으로 나눠야겠죠? 그죠? 그러면 205/1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이가 작아서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은요. 130/ 뭐죠? 1000이죠. 오케이. 그 다음은요. 410/ 얼마죠? 1000이죠. 오케이. 됐죠? 그 다음은 350/1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들었죠? 오케이. 이게 뭐죠? 한 명당 자동차 대수고요. 그 다음은요. A도시 전체, B도시 전체, C도시 전체, D도시 전체의 자동차 대수를 구해볼게요. 뭐 곱하기 이것만 하시면 되죠.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하시면 되죠? 자, 곱하기 얼마? 108만을 곱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상대 비교를 할 거니까 108 곱하기 뭐 10,000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108만 곱하시죠. 그래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오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5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제가 쭉 빼서요. 이렇게 빼서요. 1000분의 205 곱하기 얼마죠? 잘하셨어요. 108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요거 해볼까요? 요건 어떻게 되는 거죠? 1000분의 130 곱하기 얼마죠? 잘했어요. 75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은요. 제가 너무 여유 본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1000분의 얼마죠? 410이죠. 410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셔야 돼? 53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할까요? 1000분의 350 곱하기 얼마죠? 잘하셨어요. 40 쓰시면 되겠습니다. 40, 53, 75, 10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각각의 대소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린 뭐예요? 3번 선택지. B씨는 인구수는 두 번째이지만 인구수는 두 번째인 거 맞죠? 그죠? 추천순위에서 가장 밀린다. 추천순위가 가장 밀린다는 거니까 이 값이 가장 작다라는 거죠. 그죠? 가장 작은지 볼게요. 먼저 1000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 다음 거 볼까요? 200 곱하기 108, 130 곱하기 75, 410 곱하기 53, 350 곱하기 40. A. 됐네요. 당연히 2번이 가장 작네요. 왜냐하면 이건 세 자리 곱한 거니까 이건 압도적으로 크고요. 그 다음은요. 이것도 비교해도요. 이건 얼마가 되죠? 이거는 실은 많이 안 되잖아요. 그죠? 130 곱하기 75 해보세요. 이건 많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10,000 넘어가고요. 이것도요. 이거 20,000을 넘어가네요. 그죠? 답 몇 번이죠? 답 그래서 B 맞네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다고요. 됐죠? 오케이. 1000 같은 거 줄이는 거, 이런 계산한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택지 내에서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되셨죠? 오케이. 전 지우고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리 능력의 마지막 문제고요. 21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도표 작성 능력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잘 한번 풀어보시죠. 제발 뭐부터요? 문제 읽고 선택지 보시고 다시 자료를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가보겠습니다. 아래 보고서를 검토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그래프로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적절한 고르라 그랬으니까 저는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보지 마시고요. 뭐 보겠다? 선택지 봤더니요. 뭐가 나와 있냐면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런 도표가 나와 있거든요. 적절한 도표를 찾아야 돼요. 그죠? 오케이. 먼저 주의사항을 볼까요? 먼저요. 봤더니요. 등락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오케이. 우린 등락 폭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된 것 같아요. 자, 가보시죠. 먼저요. 이제 내용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개발회사에서 근무하는 L은요. 태양광 사업 부문의 전망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다음은 L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조사한 자료 일부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태양광 시장의 전망 위기와 기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에 위기가 있고요. 전망이 나와 있네요. 자, 가보시죠. 먼저요. 요거 보기 전에요. 그 다음 선택지에서 요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어. 여기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잘 안 보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 게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킬로그램 그 다음에 달러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뭐죠? 봤더니 1kg당 달러고요. 이게 뭔가요?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폴리실리콘 가격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주목해서 보셔야죠. 오케이? 자료를 보시더라도 취사 선택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건 뭐예요? 선택지에서 가격, 즉
우리가 가격, 즉 달러 퍼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달러 가격이 나온 건 폴리실리콘 가격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료 위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만 보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이 정도 센스 있게 풀어보시죠. 됐습니다. 이제 읽어보면은요. 여기서 그냥 볼까요? 태양광 산업이 빙하기에 진입하면서 퇴출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시황의 시금석인 제품 가격 연일 하락세다. 태양광 밸류체인 전 제품에 걸쳐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다. 2007년 300달러를 밑돌았던 킬로그램당 폴리실리콘 가격이 2008년 1분기 485달러가 치솟았지만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요.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07년 300달러를 밑돌았대요. 2007년 300달러. 여기 보니까 2007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2007년 여기 있고요. 300달러 밑돌았네요. 그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아직 선택지 내에서는요. 다 고를 만한 게 없어요. 여기니까. 다 밑돌았죠. 그죠? 오케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이요. 다시 앞으로 갈까요? 앞으로. 갔더니 이제 뭐라 그랬냐면요. 2011년에 다시요. 그러니까 어디 있죠? 여기 있네. 2007년 300달러 밑돌았던 킬로그램당 폴리실리콘 가격이요. 2008 1분기에 485달러까지 치솟았대요. 그럼 치솟은 거 찾아야죠. 485까지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뭐 485니까 실은 약간 미흡하긴 한데 뭐 이 정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먼저 답은 이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됐고요. 자, 이제 가보시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 형태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 번 반등이 있느냐, 아니면 아직 반등이 없느냐, 반등이 여기서 되느냐, 이걸 이제 찾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반등됐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시죠. 그러면 저는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요. 주변을 찾아보시죠. 다시 꺾였다가 반등되는 주변을 찾아보시죠. 반등이 언제 되나요? 자, 이제 가볼까요? 어이구. 다시 앞으로. 주성이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읽어볼게요. 계속요. 2016년 9월 말 기준에서 19.65달러까지 추락한 게 대표적이래요. 2016년 9월 말까지는요. 19.65까지 하락해야 돼요. 자, 계속 갈게요. 그러면 계속 하락. 근데 잠깐만. 여기 2009년까지 하락해야 되는데 여기 반등했어요. 이게 몇 년도죠?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해요. 이게 2010년도에 확 반등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다시 읽어보시죠. 언제까지 하락했다고 했어요? 다시 앞으로. 여기서요. 2012년 9월 말까지 추락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2012년까지 계속 뭐 해야 돼요? 하락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 이전에 반등했거든요. 이거 아닌 거야. 잘 맞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여기만 보면 되거든요. 여기와 여기를 비교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올라갔다 다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몇 년도죠? 2012년 이후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잘 맞죠? 그럼 2012년 이후를 가볼게요. 2012년 이후는 어디 나와 있나요? 우리 이거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킬로그램당 달러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잘 맞죠? 봤더니요. 2012년 이후에는요. 여기서 반등을 하네요. 그죠? 올라가네요. 그죠? 즉 2013년부터 좀 올라가야 돼요. 맞죠? 그럼 답을 찾아볼까요? 2012년까지 됐다가 이것도 올라가야 돼요. 됐죠? 근데 올라가는데 또 내려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답 몇 번? 1번. 이렇게 되겠다고요.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요. 선택지 내에서 즉 우리는 단위를 찾아서요. 그 단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선택지를 비교해 가면서 몇 년도에서 반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고요. 됐죠?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효율적인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었어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요. 저는요. 수리능력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소통력은 정리해 드렸으니까 수리능력도 한번 말로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문제가 출제됐냐면 먼저 수출이가 나와요. 근데 수출이는요. 뭐 여기에 공개지 없으니까 제가 제외했고요. 응용수리 부분이 나오고요. 그다음 뭐가 나오죠? 자료수업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면 아마도요. 자료수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자료수의 유형은요. 이런 형태예요. 이런 뭐 그래프를 찾는다든지 아까처럼 표에서 계산을 연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응용수리는요. 실생활과 관련된 즉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이 그 묘사가 돼서 문자로 치환하거나 아니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꼭 그런 것들을 유형 꼭 정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전 이렇게 1강 마치고요. 그 다음 강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